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6월 21일 지방직 수탁에서 간호직 8급의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관리 기출문제 해설 특강 시간이 되는데요. 먼저 간호관리와 지역사회에서 전공 두 과목과 공통 과목 세 과목 중에 혹시 다른 고득점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 직접 상담을 의뢰했던 그동안 선생님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점수가 경상북도 경북의 구미시에서 남자 간호사가 5과목 중에 국어 하나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500점이 나오는 학생이 가장 고득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이번에 제가 공통 과목까지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국어는 거의 마이너스 1의 학생들이 많았고요. 100점을 맞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영어는 이제 100점을 맞으신 분이 있었고 거의 마이너스 1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과 불합격은 제 생각에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가 너무나 고득점과 저득점에서 너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거의 마이너스 1인데 아마도 실수를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사 부분에서도 이제 당락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전공 간호관리와 지역사에서는 현재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레벨 순서가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에서는 많이 고득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바꾸겠다는 분도 있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간호관리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출제 문항수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간호관리 2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다음 2장의 기획에서 4문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이번에는 3장의 조직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하고요. 4장의 인사 파트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장의 지휘에서는 3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궁극적으로 간호관리에는 이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1, 2, 3호를 먼저 묶으라고 했거든요. 1장, 2장, 3장, 5장을 묶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6부터 이제 9장까지 묶으라고 했거든요. 6장의 통제에서는 2문제, 그다음 7장의 간호단위 관리에서는 3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호관리 단위에서는 시험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교재마다 약간 장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장의 간호관리의 법적인 측면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현재 간호윤리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칭찬할 부분이고요. 마지막 챕터 10장에서 간호마케팅과 간호정보관리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시면 이번에 지방직 수탁 간호관리는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됐기 전체적인 난이도에서는 레벨이 우리가 1에서부터 5레벨 중에 우리가 실전 동용 모의고사도 레벨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2레벨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실수를 하면 아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의 간호관리 2에서는 2문제 중에서는 카츠 관리 기술이 있잖아요. 개념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 중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출제가 되었거든요. 다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파트고요. 2장의 기획은 많이 그동안 출제됐던 파트인데 4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이 나왔었고요. 재무상태표, 영기준, 일산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3장의 조직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요. 4장의 인적자원관리에서 3문제에서는요. 인사 오류에서의 후광효과, 연쇄효과가 한 문제 출제됐고요. 확보관리, 내부 모집의 장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그동안 많이 다뤘던 빈출 영역이었었습니다. 5장의 지휘에서는 3문제 중에 첫 번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출제가 됐고요. 현재 의사소통에서는 완전 연결령이 있었죠. 개방령이 출제가 됐습니다. 상황이론 중에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 기출에서 빈출 영역이었고요. 6장의 통제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본 원인 분석과 대명의 PDCA 단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많이 다뤘던 거죠. 7장의 간호단위 관리 3문제에서는 간호기록의 작성, 간호단위 환경관리, 간호단위 물품관리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8장의 간호관리의 법적인 측면에서는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이 사실은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감소 방안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본서의 키워드에서는 간호사고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요, 키워드를 환자 안전사고라고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기본서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구장의 간호윤리 파트의 한 문제는요, 생명의료 윤리 원칙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마케팅, 식장과 간호정보관리 한 문제는요, 서비스의 특성 중에서 이질성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지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요, 자신의 공부 방법과 공부량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벨 2레벨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것은 공부법을 다시 한번 수정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3단계를 저희가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기출 중심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흔들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상 여러분에게 총평을 말씀드릴 때 1단계 빅마마 기본서가 완벽하게 본문도 있고 이제 또 줄이 다 그어 있고요. 날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2025년 부분에서는 간호법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2026년도부터는 간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타법에서 바뀌는 파트가 있어요. 법령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동영모사, 기출문제, 또 실전 동영모사 이렇게 3단계를 착실하게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공통만 고득점이고 전공 파트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러니컬하기 때문에 꼭 공부법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26년도 대비를 하신다면 본인이 25년 책이 있다 했을 때는 기본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선행학습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내년 책으로 간호직 8급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계열, 의기직, 보건연구사까지 전부 다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시험 당일날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또 국어 강사 선재쌤하고 다른 여자 강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어떤 분은 국어가 1개를 틀렸다. 본인이 직접 시험을 보셨더라고 꿈에서 어떤 강사는 2개를 틀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5과목 중에 국어는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니까 -1 정도가 틀리셨더라고요. 다행히도 만점 나오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전공에서는 다 적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사들마다 다 자기가 무신론자라도 내가 쓴 책에서 적중을 하기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물도록 기도했고 저도 사무실에서 물도록 기도합니다. 제 3단계에서 제가 1단계부터 3단계에서 적중을 시켜달라고 내 스스로가 다짐을 하거든요. 저는 5시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2시, 1시 반에도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데 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는 5시에는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가듯이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제 나름대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초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항상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내년에는 다들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평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1번부터 문제를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특성은요.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때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섬유성, 무형성, 이질성. 이질성 우리가 가변성이라고 하고요. 비분리성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3번 이질성, 즉 가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설과 함께 여러분이 지식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적중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공단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서 출처와 또 저희가 적중의 기출문제 뽀개기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실전도 적중했겠죠. 그러지만 이제 너무나 쫙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본서라든가 기출 갖고 있으면 띠지를 붙이시면 되겠거든요. 여기서는 해설에서는 써놨거든요. 서비스는 직원의 사람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질성 또는 가변성이거든요. 소비자 입장, 우리가 소비자잖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 질이 그때그때 들쑥날쑥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좀 전의 문제에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도 여러분이 보시면 서비스 특성에서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거든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기가 편할 거라 봅니다. 제 기본서의 10장과 기출문제 10장 있죠. 그래서 문제 17번이 적중되었습니다. 나머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해설을. 두 번째 문제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네. 간호기록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감으면 챕터가 다 D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거든요. 세 분류가 있잖아요. D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거는 기출문제 뽀개기에 보면 앞에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몇 장에서 몇 절에서 어디가 나왔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을 고르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간호 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기록한다. 전이 틀렸죠? 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공인이 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공인되지 않은 약어 사용이 틀렸겠죠? 공인된 약어를 사용해야겠죠? 3항에서는 다른 간호사가 수행한 것을 대신 기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4번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한다. 이 부분 틀렸거든요. 주관적 호소가 그거 없어 보이더라도 그저 그 호소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둬야 되잖아요. 간호사라면 누구나 다 맞는 지문이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이잖아요. 정답이 3항인데요. 첫 번째 해설에서는 간호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기록하는 것은 이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면 간호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제 본소도 있는데요. 원칙 중에서 동시성, 즉 적시성, 동시성에서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적시성, 동시성이라는 것은 각 기록할 때는 간호행위가 일어난 직후에 해야 되잖아요. 결코 사전에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이제 적시성,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호처치 전에 미리 기록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내용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서 신뢰성이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때는 공인된 표준 약어라든가 기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공인이 되지 않거나 임의로 만든 약어를 사용해서 기록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요. 본인이 수행한 것만 기록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간호사가 수행한 것을 대신 기록하거나 대신해서 서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요. 좀 전에 1항처럼 간호계 기록의 원칙 중에 정확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정확성은 기록을 표기할 때 올바르고 정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는 사실, 관찰한 것만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의견이나 관찰 내용을 해석에서는 해석해서 기록해서 안 되는데요. 또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가 근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 호소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또 출처를 보시면 7장에서 641에서 642, 647쪽에 출제됐고요. 기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 보기 2단계 7장에서 현재 문제 110번에서 적중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또 혹시나 진료직 선생님들이 계시더라도 진료를 바꿔서 또 현재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직 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26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뽑을지를 모르잖아요. 간호직 8급을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 쌤들도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와 공중보건을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공중보건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또 진료직 쌤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간호관리를 또 하나를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자 안전의 접근 방법에 대한 지문이 있거든요. 3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전공 두 과목, 간호직, 진료직 두 과목,
보건직 또 과목이 2과목, 또 서울의료기술직 생물을 제한하면 2과목 6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오늘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환자 안전의 접근 방법은 환자 안전사고의 포인트, 가시적인 오류와 잠재적인 오류를 규명하기 위해 포인트, 사고 발생 후에 토양적으로 조사한다. 보기 지문의 3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이 정답이고요. 이제 이와 반대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4번의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3, 4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굳이 1, 2번에서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좀 전에 근본 원인 분석이 정답이고 이와 반대로 환자 안전사고의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4번의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처도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해설 보시면 5번의 지식인에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진을 향상 활동 도구로 널리 알려진 원인 결과도가 있고요. PDCA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본서의 6장의 통제 파트 558쪽과 2단계 기출문제 보기 6장의 문제 183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 실전 동형 모의사까지 제가 안 적었거든요. 지금 1, 2단계에서 다 지금 적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을 짚어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이론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비교 대상보다 과다하다고 지각하여 더 많은 업무를 맡으려 한다. 반대로 자신이 받은 보상이 비교 대상보다 과소하다고 지각하여 추가적인 보상 기회를 찾는다. 이는 첫 번째 브롬의 기대론과 2번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과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 당연히 정답이 2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첫 번째에서 자신의 보상과 비교 대상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보상이 과다하다고 지각하면 투입을 늘려서 더 많은 업무를 맡으려 합니다. 이거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의 불공정성의 감소 방안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의 보상이 과소하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 기회를 찾는 것 또한 아담스에서 공정성 이론 제시하는 불공정성의 감소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직원 자신의 투입과 산출 비율이 타인의 투입 때 산출의 비율과 같을 때는 공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비교했을 때 보상이 크거나 반대로 작을 때는 불공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화를 시킵니다. 불공정성의 감소 방안은 되게 다양한데요. 또 마찬가지로 투입의 변경, 그 다음에 산출의 변경,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에 인지적인 애고, 지각을 변경하는 거죠. 타인의 투입이나 결과의 인적 애고, 지각 변경, 또 증거 인물을 변경하거나 비교 대상을 비교하거나 이제 견디다 못하면 직장 이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5장의 지휘 파트의 432쪽과 기출 문제의 267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문을 보시면 직무 수행 평가 시에 평가자의 우수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요소도 높게 평가하는 직무 수행 평가 시에 오류를 논란한다면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혼효과와 후광효과가 반대 개념이잖아요. 2번에 이제 후광효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근접차과 중심화 경향을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이 후광효과가 되겠죠. 또 늘 나왔던 질문이고요. 후광효과를 연쇄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 효과는 혼 이펙트는 피평가제 부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른 요소 낮게 평가하는 오류죠. 그래서 후광 효과 반대 개념이고요. 근접 착오는요. 평정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정한 데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또 사례도 많이 출제되죠. 중심화 경향은 집중화 경향인데요. 평점의 뭐 중간치에 집중하는 심적인 경향을 말하거든요. 아주 높은 평점이나 아주 낮은 평점을 피하는 경우죠. 이거는 기본서의 4장의 인적 자원관리의 313쪽과 2단계 기출문제 4장의 194번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본인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5과목 중에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3단계에서 저희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OMR 카드를 작성하는 거 다 집어넣어 있거든요. 시간을 조절하는 거. 근데 그 OMR 카드를 끼어 있는 것은 그만큼 본인한테 시간 체크를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통으로 그냥 남은 5분 안에 5과목을 여러분이 마킹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해서 이번에 점수가 본인이 집에 오셔서 체크해 본 거라고 실제로 10문제를 체크를 못 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꽝이 되겠죠. 그러니까 OMR 카드 작성을 한 것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국가직을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라는 것은 시간 안배 때문에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니라 공통을 시험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무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시험 당일은 너무 떨려가지고 낭비를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꼭 OMR 카드 작성을 하시기 바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도 다른 강사들도 다 넣은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접신물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6번 질문은요. 다음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요. 첫 번째 간호 인력 산정은 현재 간호 인력의 애칭 및 계획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인력을 모집해서 인력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선발하신 다음에 모집한 다음에 선발한 다음에 이제 배치하는 것은 인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이것도 기본서에 그림까지 저한테 있어요. 저희 기본서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과정에선 첫 번째 1번이 직무 관리는 직무를 설계, 직무 분석, 직무 평가가 되겠고요. 시험 문제가 이번에 확보 관리잖아요. 확보 관리는 현재 첫 번째 간호 인력의 애칭 및 계획 또는 간호 인력의 산정으로 출제되고요. 모집하고 선발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히 확보 관리가 되잖아요. 세 번째 개발 관리는요. 인력 개발, 승진 및 정보, 경력 개발, 직무 수행 평가고요. 네 번째 유지 관리에서 보상 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상 관리를 따로 돌출한 교재도 있고 유지 관리 밑에 보상 관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원 훈육, 결근 이직 관리, 노사 관계 관리 협상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확보 관리가 출제됐고요. 출처를 보시면 제 본서에다가 제가 현재 4장에 264쪽에다 써놨거든요. 여러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문사 2025로 제가 마킹을 해놨거든요. 대학 교재를 저희가 출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해마다 나오는, 전공 교재가 매해마다 출간되지는 않아요. 전공 간호관리 지역사회는 3년에, 2년에 한 번씩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2025년도 마지막 개정 구판에서 여명이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맞춰놨고요. 이번 저희도 26년도 다 분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내년 26년도에 책 작업이 시리즈가 13개 중에 먼저 지금 제가 6급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보건연구사 책을 작업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분석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게 복규책이에요. 의료 관계 복규가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먼저 다 토대가 돼야지만이 베이스가 깔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간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타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의료 관계 복규부터 책이 지금 나올 겁니다. 책을 작업하고 있고 전공은 저희가 9월 개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25년도에 기본서 시리즈, 기출, 실전을 갖고 있다면 사례학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서 4장의 264쪽과 기출 2단계 문제 8번 페이지는 있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문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제 기본서는 또 다른 교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7번 지문을 보시면 관리 이론 중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신고전적인 조직이론에서 인간관계론 있잖아요. 그러면 고전적인 조직이론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등등 체계이론, 시스템 이론 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은요.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칙적인 절차, 규칙과 절차를 문서한다. 이거는 이거를 문서하는 것은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설 다 써놨어요. 첫 번째,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문서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관료제 이론 특성인데 또 하나 써놨거든요. 또한 규칙이나 절차를 문서하는 것은 과학적 관료론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인간관계론은 아닌 거란 말이죠. 두 번째, 2번 지문에서는 구성원의 생산성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특성에서 차별적인 성과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차별적인 성과급에 해당된다고 써놨고요. 3항에서는 자원은 변화 과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로 산출된다. 이 부분은요. 어떤 이론이죠? 선생님들 보시면 체계이론, 시스템 이론의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 4번에 좀 전에 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생산성을 높인다. 이게 인간관계론이거든요. 4번에서 해설을 보시면 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인간관계론 내용이고요. 인간관계론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실험의 토대가 됐죠? 호선 실험에서의 호선 효과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답이 4번이고요. 기본서 1장에 해당되는 29쪽과 기출문제 1장의 문제 184번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팔 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생명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지식을 보시면 생명윤리 원칙에서는 첫 번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1번 주제되고요. 두 번째 악행금지의 원칙이 우리가 무해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2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선행의 원칙이 3번 주제됐고요. 보기 지문에서 4번의 정의의 원칙이 4항으로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서는 그다음 정의의 원칙이 4번 주제죠. 정의의 원칙은 각자에게 분배 기준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몫을 돌려주는 원칙, 우리가 정의의 원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에서는 정직의 규칙, 신의 규칙, 우리가 비밀 보장의 규칙이고요. 세 번째, 성실의 규칙이군요. 이 성실의 규칙은요, 간호사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요. 전문직으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무를 우리가 성실의 규칙인데요. 보시면 문제 지문에서는 이제 먼저 1항에서 문제 지문을 보시면 환자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맞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라기 때문에 2번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과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한다. 악행 금지의 원칙이 맞죠? 3항에서는 해악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한다. 선행의 원칙인데 4번에서는 환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해간다. 이거는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좀 전에 앞서서 말했던 성실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맞췄을 거라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각자 분배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몫을 돌리는 원칙을 정의의 원칙인데요. 좀 전에 지문에서는 정의의 원칙 내용이 아니라 성실의 규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출처는 제 기본서 9장의 733쪽과 기출 2단계 문제 36번에서 적중됐고요. 늘 나왔던 빈출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죠?
그래서 9번 지문을 보시면 간호 단위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2번 실은 30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한다. 300럭스 틀렸죠? 100럭스. 이번에 다인실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튼이나 칸막이, 스크린을 설치한다. 2번 맞잖아요. 사막에서 격리실은 전실을 두어. 전실이라는 것은 앞쪽에 따로 두는 방을 갖다가 우리가 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실에도 이중문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 항상에 틀렸어요. 항상. 영업을 유지한다. 틀렸고요. 사항에서는 간호사실은 온활한 업무를 위해서 70데시벨 정도가 적절하다. 틀렸었죠? 여기는 4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2번. 이건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지문으로 여러분이 2번을 체크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건 쉬운 문제니까 맞췄을 거라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설을 좀 더 보셔야겠죠? 1번에서는 300럭스 이상이 아니라 2번 실은 100럭스를 조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다인실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요. 커튼이라든가 칸막이를 설치한다. 근데 세 번째 격리실은 전실을 두어서 이중문을 설치하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 양압과 음압으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백혈병 환자라든가 수술 환자 등의 무균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압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기 전파 주위에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음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간호사실은 온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음이 4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인데요. 적중 출처는 제 기본서 1단계에서 7장에 594쪽부터 595쪽이 있고요. 2단계 기출에서는 7장의 10번 문제 페이지 984쪽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실전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2단계까지도 이제 적었거든요. 3단계는 다 실전도 있겠죠. 의사결정에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개인의 의사결정은 늘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개인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르시오. 박스에서. 그러면 나머지가 집단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가 되겠죠. 먼저 박스 첫 번째를 보시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의 집단이 개인이겠죠. 두 번째, 의사결정의 수용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집단이겠고요.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효과적이겠죠. 리을항에서는 의사결정의 명료한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경우가 효과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주로 문제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경우만을 골라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신속성과 리을의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보시고요.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 3번 지문은 집단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1항부터 5항 중에서 첫 번째가 의사결정의 신속성의 기억, 그 다음에 5번에 명료한 책임 소재가 리을항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집단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가 현재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의사결정의 수용성 부분에서는 좀 전에 니은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활용 5번 있죠? 이 부분이 디귿으로 출제됐고요. 제 본서 2장의 기본서 1단계 93에서부터 94 2단계 기출문제 뽀개기 168쪽의 문제 113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11번 지문을 짚어보면 하체 관리 기술은 몇 가지? 3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체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요. 뒤에서 앞으로 쳐야겠죠. 첫 번째, 하체 관리 기술 3가지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우리가 전문적, 또 실무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이나 방법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능력은 이제 이거는 인간적 기술이 아니라 실무적 기술, 즉 전문적인 기술에 속합니다. 2번은요. 관리 계층, 상위 관리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은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개념적 기술이 되겠죠? 이에 반해 하위 계층으로 관리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은 실무적 기술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조직을 전체로 보고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최고 관리에게 더 유하는 개념적 기술이기 때문에 사망이 맞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은요,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쭉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치의 지식인에서 관리 기술은 첫 번째 1항의 개념적 기술, 두 번째 인간적 기술, 세 번째가 실무적 기술을 전문적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늘 나왔던 기출 영역입니다. 기본서 1단계 1장의 16에서 17조, 2단계 기출문제 뽀기 1장에서 40페이지, 문제 80번에서 적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아까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1년을 또 고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인력 충원을 위한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내부 모집의 장점을 골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기 지문에서 내부 모집은 하나가 되겠고요. 외부 모집이 나오겠죠. 또 내부 모집의 장점이니까 단점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쿨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인력 충원 비용이 절감된다. 이건 내부 모집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 네 번째는 유능한 전문가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부 다 2, 3, 4는 외부 모집이 되거든요. 외부 모집의 장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고요. 해설을 보시면 그래서 말 그대로 내부 모집은요, 조직 안에서 적격자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 충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에 반해 이제 저희가 해설을 들었을 때 외부 모집을 넣어놨거든요. 이에 반해 이제 외부 모집은 아무래도 모집 광고비라든가 서류 전형, 면접 관련 진행 비용 등의 인력 충원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2번은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부 모집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집 시는 외부 채용 공고를 내거나 또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요. 기관에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부 모집의 경우는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어 불화라든가 반목이 생길 수가 있죠. 이에 반해 외부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좀 전에 지문에서 유능한 전문가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외부 모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 풀이 넓기 때문에 외부 모집은요, 더 넓은 인재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내부 모집 장점은 1항이고요. 기본서에 있는 박스예요.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단점에서 지금 있는 지문 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기본서의 4장 인사, 인적 자원 관리의 276쪽과 기출문제 뽀개기 4장의 502쪽에 문제 52번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거기다 띠지를 붙여놓으시면 눈에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과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13번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과거에 대차 대조표였거든요. 이거를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잖아요. 수출제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옳은 거고 나머지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서는 1번에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2번과 3번은요. 기본 요소는 수익, 비용, 단기 손익, 사망에서 손익이 있죠.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손익을 나타낸다. 이거는 2번, 3번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예요. 4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죠. 키워드가
영업이나 투자나 재무활동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현금 흐름표거든요. 정답이 1번임을 누구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보시면 기본세 재무상태표에서는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고요. 또 손익계산서는 좀 전에 2번과 3번 출제가 됐는데 앞에 일정 기간의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경영성과를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죠. 손익을 보여주는 회계보고서를 손익계산서는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요. 수익, 비용, 경상이익, 단기순이익 등이 나타나 있다. 라고 했었죠. 이거는 2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에 대한 유출이나 유입이나 유출 내역을 보여주는 회계보고서를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표시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서 2장 기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에 114부터 115쪽. 그 다음에 2단계 기출문제 뽀기기 2장에서 203쪽에 문제 181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관리는 사실은 레벨 2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1단계로 해도 되는데 기출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2단계, 2레벨이라고 써놨거든요. 문제 14번 지문은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유형에서는 첫 번째 Y자형이 있고요. 2번에 사슬형, 우리가 새사슬형 또는 연세형 라고 하죠. 세 번째 수리바퀴형을 U형 또는 X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완전 연결형을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박스권에서 간호부는 환자 경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병동의 파트장에 참여하는 팀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서는 힌트가 두 번째죠. 팀원 모두가 어떻게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완전 연결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사슬형 있죠. 좀 전에 새사슬형, 연생 사슬형은요. 공적인 명령 개통과 수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의 전달이 아래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2번 출제됐고요. 세 번째 수리바퀴형을 3번을 나왔었죠. 수리바퀴형을 U형, X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여러 번 출제된 내용이죠. 집단 내 특정한 리더가 있을 때 나타나고요. 리더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을 논하라.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Y자형, Y형은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있고 라인과 스텝의 혼합 집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현재 조종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온용은 시험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결형은 새로운 대안을 자유롭게 찾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성원 전체가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 형태로 활발하게 의사소통한 형태를 완전 연결형 개방형이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출처는요. 기본서 5장의 지휘 파트 기출문제 뽀기기 5장의 2단계 804쪽에서 문제 305번이 적중되었습니다. 문제 15번 간호단위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7장에서 나왔었죠. 과거에는 7장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다 맞췄겠죠. 첫 번째 멸균 물품은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그랬었죠. 선입 선출은 기존의 멸균 제품보다 최근에 공급된 멸균 제품을 기존의 멸균 제품보다 선반 뒤쪽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선입 선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1번이 맞겠고요. 두 번째 재고 관리 시에 품목별 수령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략한다. 생략에 틀렸죠. 세 번째 린네 1 정수력은 사용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3배가 틀렸거든요. 일단은 뒤에 해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교재마다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약간 너무 동떨어져요. 네 번째는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사용하지 않은 물품 폐기한다. 폐기가 틀렸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 뒤에 해설을 보시면
지금 공급된 멸균 제품을 기존에 있는 멸균 제품보다 선반 뒤쪽에 배치하여 이거를 선입 선출이 가능한 정리하는데 1번 맞고요.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재고를 관리할 때 재고 관리 시에 품목별 수량 확인을 생략한데 이 부분 틀렸었죠. 품목별로 수량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품목별 수량 확인을 생략한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사망에서는 좀 전에 린넨의 1 정수량은 사용량의 3배 이상 한다. 이 부분 틀렸는데요. 중앙공급시에서 세탁한 후에 소도, 멸균에서 공급하는 환자복이라든가 뭐 침대 세트, 이불, 담요, 베개 커버, 베갯잎, 그죠? 수술보 등의 직물이 된 물품을 우리가 현재 말하는데 린넨 종류가 이 부분에서는 간호 단위별로 표준 수량을 정해서 정수 교환 또는 정수 보충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손실량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린넨의 1 정수량은 당연히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대학 교재를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장금성 교재, 선문경의 교재, 강윤수 교재 등등에서는 어때요? 1 사용량의 1.5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좀 전에 사용량의 3배 이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3번 너무나 동떨어지고 사항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요 구매처에다가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을 폐기한다는 말은 옳지 않기 때문에 틀리고요. 이거는요 출처를 좀 전에 그 린넨의 그 내용에서 장금성 교재, 강윤수, 서문경에 전부 다 현무사 교재거든요. 제 본서 7장에서는 622쪽과 2단계 기출문제 뽀개기에서는 102쪽에 문제 71번에서 적정이 되었습니다. 다 맞췄겠죠? 문제 16번 지문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총평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세요. 다음 중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감소 방안이라고 출제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박스를 보면 써놨었죠. 질문항에서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감소 방안이지만 박스 내용에서 보면 이거는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이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그 내용으로 풀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 본서 내용에서도 이렇게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에 개인적인 예방 방안과 조직적인 차원의 예방 방안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헤드를 그렇게 바꿨지만 우리가 간호사고 하면은 의사사고, 뭐 의료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억에서는 사건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이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에요.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요.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 즉 기관의 정책, 규정, 지침을 등을 정기적으로 숙지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방안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둘이 몽실하게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감소 방안을 골라라기 때문에 조직적인 차원, 그 다음에 두 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방안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식인에서 제가 언더라인 해놨거든요. 제 본서 내용에서 아마 다 문제 풀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방안이 1항부터 9항까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5항에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가 박스권에 두 번째 니은에 해당되고요. 9번은요.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정규 숙지한다가 디귿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예방 방안은요. 1항부터 6항을 제가 제 본서에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3항에서는 색깔 들어가 있죠? 사건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기억이거든요. 나머지 쭉 제 교재에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정답이 이상 모드였고 좀 전에 이거는 1단계 기본서 8장의 696조, 2단계
기출문제 보기 하나하나 공사 쪽에서 문제 63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7번 지문을 보시면 그래서 연기준 예산제 하면은 시험 문제 주로 간호직 8급에서는 점지적 예산제가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제가 기본서 기출할 때 말씀드렸듯이 간호직만 점진적인 예산제가 있어요. 연기준 예산제가 메인이면은 점진적인 예산제, 점적 예산제가 나오면은 코러스에서 연기준 예산제가 나오거든요. 연기준 예산제는요. 재료 베이스 버지팅이기 때문에 ZBB가 되거든요. ZBB가 연기준 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일항에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다. 두 번째는 비용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현재 연기준 예산제는요. 장점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4번은요.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사망에서는 물가 상승률 등의 전년 대비의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점지적 예산제를 말하고 있어요. 3번이다 알아볼 수 있죠? 옳지 않은 질문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이 다 크로스에서 문제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해설의 첫 번째, 연기준 예산제는요, 제로 베이스 버지팅 때문에 신규 사업이든 계속적인 사업이든 간에 제로 베이스, 백지 상태, 연기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거를 연기준 예산제라고 합니다. 연기준 예산은요,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2번은요, 연기준 예산제는요, 모든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중요성을 분석하고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나 성과를 연계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점진적 예산제를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연기준 예산제는요, 기존의 사업이더라도 그 타당성을 새롭게 재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준을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분석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에서는 연기준 예산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장점, 3번이 단점, 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거는 1단계 기본서 2장에 125에서 126쪽, 2단계 기출문제 219쪽에 문제 208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8번 질문을 짚어보면 의료법령상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닌 것을 논하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먼저 요양병원이 X잖아요. 먼저 해설을 보시면 이거는 의료법이죠. 의료법의 시행규칙 제1조의 4, 2항과 4항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는 출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이거든요. 좀 전에 앞에 문항 중에 치과병원이 1번, 2번이 한방병원, 4번이 종합병원이거든요. 플러스 여기는 법령에는 없지만 요양병원이 X, 요양병원 대신에 재활병원이라든가 재활병동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X문항으로 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3번의 요양병원 X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병동은 오답으로 들어가거든요. 간호직 8급뿐만 아니라 보건직에도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이거는 1단계 기본서 제2장의 150쪽과 2단계 기출 문제 보기 250쪽에 문제 254번이 출제되었습니다. 19번 질문을 짚어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명의 PDCA 단계를 논하라. PDCA이기 때문에 먼저 P가 플랜이죠. 계획, 2가 실행, 그 다음 세 번째가 체크, 검증, 네 번째가 액트, 개선인데요. 이 중에서 막스권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 기능 분야를 검토한 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한다. 1단계 P에 해당되는
계획 단계 플랜이거든요. 정답은 이것도 틀리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보면 한 단계가 더 깊게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2레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1단계 계획 플랜에서 세부 과정을 출제하셨더라고요. 보면 세부 과정은요, 문제 규명 및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 파악, 그다음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이죠. 네, 개선 방안을 모색 및 선택,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좀 전에 문제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개선 가능 분야를 검토한 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단계는 1단 계획 플랜 단계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한 단계를 더 깊게 출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항이고, 자, 지식인을 보시면 PDCA 사이클은요, 자, 스튜어트가 고안하고요. 데밍이 일본에 소개하면서 이제 품질 관리 모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좀 전에 1단계 계획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 계획하기는요, 쭉 보시면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과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고 평가 적도를 준비해서 계획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계획 단계 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행 단계가 2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획을 이해하고요. 실행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단계가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빈출로. 여기서는 변화의 범위는 소규모로 적용하는 게 좋고,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단계가 실행하기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 검증, 즉 체크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검증하고 확인 평가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4단계 즉 개선하기는요, 조치를 취하는 단계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을 반복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단계거든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빈출은 2가 되겠죠. 실행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1단계 계획에서 폴리에서 하위 좀 더 세부적인 과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2024의 수문사 심리자 교수 교재와 제기본서 1단계 6장의 506, 2단계 기출문제 뽀기 6장의 871쪽 문제 42번서 적중되었습니다. 마지막 20번 질문은요, 상황 이론이 나왔거든요. 피들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설명에서 상황의 호의성과, 상황이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가 있는데, 상황의 호의성과 효과적인 리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간호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좋다. 간호 업무의 구조화 정도가 높다. 간호관리자의 지휘 권한이 약하다. 이거는 상황의 호의성에 대한 1단계부터 8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정답이 호의적인 상황과 과업장적인 리더가 정답 3번이잖아요. 그죠? 먼저 그림을 보시면 제 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의 상황의 호의성의 단계가 있는데,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과 함께 밑에 있어요. 먼저 그림에서 말하는 8가지 상황 중에서 3가지 상황 변수가 어때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좋음, 나쁨. 두 번째, 과업 구조가 높음과 낮음이 있고요. 리더의 지휘 권력이 강함과 약함을 이제 떡시루 앉히듯이 3단계로 차례로 이제 쌓아서 돌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8가지 상황 중에서 좀 전에 1, 2, 3은 호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4, 5, 6은 호의성이 중간 상황입니다. 끝에 7, 8이 비호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잠금성 교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337 박수가 아니라 332 박수라고 알아두시면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또 이제 그림에서 앞에서 나왔던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의 LPC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LP 점수가 양인 경우에는 어때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요. 음의 경우에는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한데, 문제 지문에서는 과업지향적인 리더는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 호의성이 높은 경우는 1, 2, 3,
호의성이 낮은 경우는 7, 8이거든요. 이때는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관계지향적인 리더의 경우에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인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4, 5, 6일 경우에는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고요. 그래서 결론과 그래프 내용을 함께 연결한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좀 전에 나왔던 그림에서 첫 번째 리더와 고소원의 관계가 좋다고 했잖아요. 과업의 구조가 높아요. 그다음에 리더의 주의 권력이 약한 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두 번째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의 경우는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기 때문에 호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구성관계가 좋다. 구조화 정도가 높다. 지위 권한, 지위 권력이 약하다. 지위 권한과 권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하다. 그래서 상호의 호의성에서 호의적인 상황이 있어요. 3번, 4번. 효과적인 리더는 어때요? 과업적 리더가 적합하다. 3번이 되겠죠? 이거는 기본서의 5장의 지휘 파트 382쪽과 기출문제 뽀기기 669쪽에 문제 5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하여 현재 간호관리를 총평하자면 2레벨이라고 했었잖아. 기출 위주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푸신다 해도 기본사고 확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 흔들림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100점, 어떨 때는 85점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듭 여러 번 매해마다 제가 현재 내년까지 강의를 진행하면 한 29년 넘게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1단계 기본서를 꼼꼼하게 날개까지 문제가 꼼꼼하게 백과사전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서브 같은 책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역사회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